임차인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얼핏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거죠.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무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반대로 관리단 집회 개최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유자가 어떤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점유자가 모든 사항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합건물법은 4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점유자는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위원 선임이나 해임이 있어요. 사실 관리단 집회는 대부분 관리인 선임, 해임 아니면 관리업체 변경, 이런 공용부분 관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점유자의 권리가 좀 폭넓게 인정된다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회계감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원래 회계감사는 매년 받아야 하고 이거 안 받으면 별도로 관리단 집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감사에 관한 집회에서도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얼핏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사실 실입주자가 아니라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어렵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점유자이죠. 그래서 점유자한테 의결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또 불이탈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점유자들이 이상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출을 하거나 또 건물에 해를 끼치는 업체가 관리회사로 딱 들어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소유자는 또 반대로 건물 관리에는 관심이 많지만 건물의 어떤 가치나 어떤 시세는 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도 평소부터 관리단 집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집합건물법도 점유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조율을 하려고 점유자의 의결권에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점유자에게 의결권을 인정은 하되 구분 소유자보다는 후순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데 구분 소유자도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점유자의 표는 무효고 소유자의 표만 유효로 처리를 합니다. 또 실무에서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점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굳이 참여하지 않고 서면 의결권 같은 것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 24조인데요. 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문헌만 보면 참석이라고 돼 있어서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에서 문제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를 해서 점유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서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제3의 인물에게 위임장을 써줘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또 판단하고 있고요. 전자투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분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좀 비교적 쉽습니다. 원래 구분 소유자의 권한을 제3자가 대신 행사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점유자는 따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눈치를 봐가며 도장 찍어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관리단 집회 주최 측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적법한 점유자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집회 당일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 몇 호 임차인인데 이 집회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입장을 시켜줘야 될지 말지 이걸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최초의 소집 통지 단계서부터 딱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소집 통지서에 문구를 첨부
첨부하는 거죠.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건물에 따라서는 입주자 카드나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 번거롭죠. 그런데 번거롭긴 하지만 소송에서 종종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라는 말만 믿고서 유효표로 집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되어서 의결권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관리단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관리단 집회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